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2024년의 마지막 거래일에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권자윤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긴 했지만 코스피 지수 2,400포인트를 결국엔 이탈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올해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죠. 오늘 저희 특집 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올해 리뷰와 함께 내년 증시 전망까지 저희와 2시간 동안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여전히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참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상담 창구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번호 02-2000-4919번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고 또 냉철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김진만 대표 그리고 김덕호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그럼 가장 먼저 2024년 시장 리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하반기에 어떤 종목들이 주도했는지 그리고 주상전화에는 어떤 종목들의 상담이 가장 많이 들어왔는지 기른영 아나운서가 정리했습니다. 올해에는 어떤 섹터와 종목이 강했는지 정리해보는 주상전화 연말결산 시간입니다. 먼저 1분기에는 어떤 섹터가 강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1분기는 반도체나 HBM 관련해서 수급이 향하던 모습이었는데요. 작년 말부터 반도체 아주 뜨거웠죠. AI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HBM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HBM에서 온디바이스 AI로 또 CXL까지 순환매가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5분기 만에 흑자를 달성하면서 주가가 8만 원대를 넘어 10만 전자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기도 했는데요.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랠리가 이어지면서 소부장 종목들로 봄 기운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반도체에 이어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2분기는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전력 수요가 너무 많아 일부 기업들은 탄소 배출 에너지라도 사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특히 인도에서 이례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장기적인 전력난 발생 우려까지 제기됐고요. 한전이 인도네시아 41조 원 규모의 송전망 구축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박차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24년은 유통과 식음료 업계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냉동김밥이나 불닭볶음면 같은 K푸드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음식료 관련주들이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해외 수출액도 라면은 30%, 과자와 음료는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하면서 본격적인 수출 시대를 맞이했는데요. 해외에서는 미식의 끝이라고 불리는 파인다이닝 한식까지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3분기에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금리 인하 수혜주로 부각되었던 제약바이오주의 흐름이 눈에 띄었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7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황제주로 복귀했는데요. 또 유한양행은 렉나자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으면서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내에서 바이오 대장주 역할을 하던 알테오제움도 에코프로비엠과 시총 1위 자리를 두고 쟁탈전을 벌이기도 했고요. 경기 방어주인 제약바이오가 글로벌 경기 침체와 함께 호황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분기에는 그야말로 AI의 전성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오픈 AI가 소라를 출시하면서 메타나 구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생성 AI 경쟁이 치열해진 모습입니다. 특히나 올해 엔비디아에 이어 팔란티어가 350%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브로드컴이나 AI 관련 기업들도 높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죠.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이스트소프트나 한글과 컴퓨터, 또 폴라리스 오피스 등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대선이 끝나고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대해 우호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 관련주들이 폭등하기 시작했는데요. 비트코인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관련주인 우리기술투자나 갤럭시와 머니터리 등이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가장 강했던 섹터를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1년 동안 주상전화로 가장 많이 접수됐던 종목들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5위는 삼성 SDI인데요. 황제주 소리를 듣던 2차 전지 종목들이 전기차 캐즘에 대한 우려를 피하지 못하면서 주가가 악세를 이어갔죠. 특히나 올해 들어 주가가 50%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주상전화를 찾아 종목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4위를 차지한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지난 7월 체코 원전 수주 소식에 주가 급등세를 보였죠. 하지만 계엄 이후 정치적 리스크에 부딪히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최근 루마니아 수주 소식에도 주가가 도리어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러한 후폭풍으로 두산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위 종목과 3위 종목은 제약바이오인데요. 바로 셀트리온과 유한양행입니다. 셀트리온은 3분기 매출이 예상치보다 크게 밑돌면서 주가도 함께 힘이 빠지던 모습이었는데요. 유한양행은 시장 가치가 가장 많이 오른 기업으로 주가가 1년 만에 93%나 급등했지만 높은 상승과 함께 조정이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대망의 1위는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상승 랠리를 펼치던 반도체 종목들이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반도체 겨울론이 제기되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종목들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한미반도체는 3분기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고점 대비 50% 넘게 하락하면서 가장 많이 신청한 종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 한해도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주상전화 종목 상담은 계속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상전화 연말결산이었습니다. 네, 저희 주상전화 종목 상담이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나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상담이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24년 리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2,400포인트를 이탈하면서 마감했습니다. 1월 2일에 2,669포인트로 출발했었고 7월에는 2,891포인트, 가까스로 2,900선 가까이 움직임 주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하반기 내내 밀리는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2,399.49포인트에 오늘 마감했습니다. 김진만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올 한 해 우리 투자자분들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6개월 내내 빠진 건 2009년 이후로 또 처음이라고 하는데 올 한 해 증시 한 줄 평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네, 설상가상이라고 먼저 일단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뭐 이유는 아시겠지만 대외 변수에 취약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외부적으로는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어서 한국 증시의 좀 유구한 전통이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제 어느 정도 반등해야 될 시점에서 이제 대내 변수까지 작동을 하게 되면서 악재가 악재를 부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이제 외국의 국내 기업들이 외국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장밋빛 전망들을 많이 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결국에는 내적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국내 기업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배터리 업체들도 국내에 제조업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결국에 미국의 공장을 짓게 되면서 국내 일자리를 필두로 해서 경쟁력 자체가 좀 악화가 되면서 사실 이제 지수도 안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내수, 그다음에 경기 분위기, 성장률 자체가 좀 꺾였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하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납득이 될 만한 부분들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이제 7월까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 따라서 엔비디아의 상승세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 업종들도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7월 정도부터 삼성전자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지수가 좀 어느 정도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했고 악재만 받고 호재는 악재 결국에는 이제 없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작동을 하게 되면서 많이 밀렸는데 이게 연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한 해가 지났으니까 이제 일봉, 분봉, 일봉, 주봉, 월봉이 아니라 연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가 9%, 9.63%, 코스닥이 이제 20% 이상 좀 하락을 했는데 진짜 이게 특히 이제 한쪽에서 몰아쳤다라는 분위기, 올랐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체감상으로는 조금 더 하락폭이 거셌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이만큼 빠졌다라는 거는 분명히 또 하나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연봉으로 보셨을 때는 여전히 우상향 자체는 하고 있습니다. 그 파동 자체가 꽤나 크긴 합니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많이 밀렸긴 합니다만 그래도 적정 구간에 660선은 매번 지지를 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뭐 종목별 장세든 혹은 이제 지수별 드라이브든 여러 가지 호재성 거래도 충분히 존재하고요. 물론 뭐 달러가 고환율이 고착화가 되면서 국가 경쟁력 악화로 인해서 결국에는
망할 거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매번 그랬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당장 1년 전만 해도 망한다는 얘기 많이 들렸는데 내가 그랬듯이 이제 고점을 한 번 정도 찍고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여전히 경쟁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회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미 농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올해는 이제 조금 힘들었습니다만 내년도에 분명히 덧점 매수를 필두로 한 외국인 매수세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는 점, 강달러 자체가 한국만이 보여주고 있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른 이제 나라들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해결하게 된다라고 하면 특별히 내년도에는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또 대선이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 대선이 집행하게 되면 또 대선 벚꽃 랠리도 충분히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선 관련돼서 내수 여러 가지 집행되는 부분들 충분히 여러분들 인지하시게 되면은 그 안에 충분히 이제 수익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기가 지나면 이제 기회가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요. 앞서서 대표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올 한 해 코스피는 거의 10% 가까이 빠졌고요. 코스닥은 20% 넘게 밀렸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31%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김덕호 대표님께서는 2024년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용두삼이죠. 네, 2024년 이제 올해가 이제 갑진년, 그러니까 푸른 용의 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작은 좋았습니다만은 끝은 또 뱀의 꼬리로 마무리를 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이 갑진년이라는 의미를 봤을 때 정말 우리가 갑진년, 갑진해가 되길 바란다라는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연초에 투자를 진행을 하셨고 또 조정이 나올 때 또 대출을 해서 또 과감하게 또 물타기를 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결론은 지금 빚만 가득 지게 되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나라 증시에 많은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주는 모습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올해에 있었던 많은 키워드들 중에서도 일단 정부가 주도했던 육성 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좌절을 많이 겪고 있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예산적으로 좀 제한을 많이 받고 있고 밸류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많이 이탈을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부양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PF 대출이 굉장히 많이 힘들고 제조업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다시 제조업의 부활을 외치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 본다라면은 올 한 해 그러면 투자를 하지 않았어야 했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항상 투자라는 것은 위기 속의 기회를 찾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올 한 해에서는 너무도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도 많은 기대를 했던 것에 대비했을 때 증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부양력이 지금 힘을 잃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뜻입니다. 내년은 을사년입니다. 푸른 뱀의 해인데 저는 내년에 매매 전략이라면은 뱀처럼 구렁이 담 넘어가듯 우리가 매매의 기회를 계속 주시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지금 많은 시장의 종목들이 지금 후퇴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 매매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들이 너무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매력적인 종목도 어느 누구 하나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은 다시 그 가치를 찾기에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결국 우리가 외향의 외국과 기관의 어떤 동향들을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전략적인 매매를 중점으로 한다면은 그래도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단기적인 차익을 꾸준히 만들 수 있는 부지런한 한 해가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2024년 시장 리뷰 들어봤고요. 본격적으로 좀 시계를 돌려서 2024년 1월로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온디바이스 AI, CXL, HBM 관련주들 강하게 움직였는데 연말로 갈수록 계속해서 반도체주들이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진만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올 한 해 반도체주들의 평가는 어떻게 하실까요? 일단 처음에 시작은 좋았습니다. 엔비디아가 조금 눈에 띄게 굉장히 상승을 했고 올해 여전히 좀 주가 상승률을 연봉으로 보시게 되면 꽤나 괜찮은데 결국에는 이제 AI 반도체가 끌고 가면서 레거시 반도체까지 같이 끌고 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7월에 디커플링 됐죠. 결국에는 이제 D램과 낸드 쪽에서 같이 받쳐주지 못하면서 AI 반도체라는 섹터와 그다음에 이제 레거시 반도체라는 섹터가 분리가 되기 시작하고 다른 이제 수급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에는 7월 고점에 대비해서 거의 50% 이상 하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여전히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유는 명확합니다. D램과 낸드 쪽에서 유의미한 성장을 보여주지 않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냐?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 혹은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국내 같은 경우에는 발주를 집행을 해야 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쉬어가는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매출과 영업이익 자체가 늘어날 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AI 반도체와 그 외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내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여러 애널리스트나 여러 자산운용사가 이야기를 하기를 AI 반도체 수요는 여전히 강하나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는 뭐 중국발 이제 뭐 저가 공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최근에 수요 관련된 얘기가 많습니다. 창신 반도체에서 DDR5 양산형 램을 좀 출시를 함으로써 이게 조금 더 시장이 악재가 될 것이 아닌가라고 전망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ASML CEO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은 결국에 중국은 지금 반도체 보조금이 없으면은 경쟁력 자체를 잃어갈 것이다. 그 시간과의 싸움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서 추가적인 초격차 전략을 얼마나인지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내년에 또 레거시 반도체 또한 상승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AI 반도체 수요는 여전히 좀 블랙을 필두로 해서 견고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이직이죠. 브로드컴을 필두로 한 에이직 또한 국내에서도 꽤나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아니면 돕니다. 지금 다만 사람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내년도에 미국 지수가 부셔질 경우에 국내가 버틸 수 있느냐 이것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지 사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크게 꺾이지 않고 매번 저점에서 올라오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 강세가 분명히 보여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 중에서도 얼마만큼의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지 여부는 내가 갖고 있는 반도체 종목이 레거시냐 AI냐를 먼저 분류하셔야 되고요. AI 반도체는 여전히 수요는 견고하지고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은 저점에서 얼마나 반등이 가능하느냐 업황 자체가 디램 낸드 가격 계속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년에도 반도체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 또한 가능하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지켜보면서 다만 내년도에 과연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 증시가 버티느냐 그 유무만 좀 체크를 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요는 견고하다. 내년 전망을 긍정적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식품 섹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짚어보셨다시피 올해 여름에 삼양식품 랠리로 인해서 뭐 우양 같은 종목이나 냉동 떡볶이, 냉동 만두 관련된 종목들까지 정말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김덕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다시 또 좀 올라가주고 있는데 또 대표적인 수출주이기도 하잖아요. 내년도 식품주들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당장 식품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가 부담이 아직까지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식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 자급자족하는 형태가 아니라 해외 수입을 많이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먹는 것, 입는 것,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의식주 섹터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몰리는 것 같은데 일단 대표적으로 우리가 라면주라고 하면은 농심하고 삼양이 이제 굉장히 양대 산맥을 이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삼양식품이 더 잘 가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불닭볶음면 소스를 만드는 걸로 유명한 S&D가 또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북미 공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달러 운영에 대한 부담들도 오히려 인건비 부담도 마찬가지로 달러로 지출할 수밖에 없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금은 강달러 현상이 좀 커지다 보니까 농심보다는 아무래도 삼양식품이 좀 상대적으로 반등세가 좀 가파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식품주라고 한다면은 내년에도 경기가 좀 경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마지막에 후퇴를 할 수 있는 섹터 중 하나가 또 이 음식료 업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해서 이 음식료 업종이 올 한 해처럼 가파르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물가 안정화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환율 문제들도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단순히 이제 수출 자체에 대한 기대감만 보고 접근하기에는 여전히 이제 다른 나라들, 즉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뭐 인도까지도 많은 환율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고전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6월이 됐을 때 식품주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좀 잘 소개가 됐던 게 이제 김 관련주 그리고 김밥 관련주가 있었습니다. 뭐 실제로 우리나라에 방한을 했던 많은 이제 중국 그리고 일본 관광객들이 또 김이 없어서 못 산다 뭐 이러면서 뭐 CJ 시푸드 이런 기업들도 많이 소개가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일단 이 미국 내에서의 식품 수출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뭐 라면을 예시를 들어도 도요수산과 같이 이미 이제 선점 시장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나라가 좋은 아이템들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의 기회이고 또 지금 현행 정부가 계속 꾸준하게 이 사업을 K푸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자금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조금 매수를 하는 전략은 유효하겠지만 올해와 같은 폭발적 성장을 기대하시기보다는 일종의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로 매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식품주들에 대한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베스트 메뉴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상담이 가장 많이 들어온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에 삼성 SDI가 올라와 있는데요. 김진만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47만 원에서 올해 초에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24만 7천 원까지 내려왔고 올해 내내 계속 주가가 밀렸어요. 뭔가 상승에 대한 시도는 했었는데 계속 주가가 빠져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참 마음 썩힌 종목일 것 같아요. 삼성 SDI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일단은 중간중간에 이제 전고체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와서 그다음에 추가적인 이제 투자 관련된 이야기가 집행이 되면서 중간중간에 반등의 시도를 좀 많이 했고요. 24년 8월에도 보시게 되면은 거의 40만 원에 근접을 하면서 박스권을 그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결국에는 지수의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사실 이게 매도세가 거셌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줄줄 샜다라는 표현이 조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일봉 주봉으로 보시게 돼도 이제 일단 하단부 이제 정말로 여기서는 뚫려면 안 돼 241선까지 좀 근접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회사 자체의 모멘텀 좋습니다. 지금 일단 배터리 업체들이 조금 이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와중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지금 이제 생산량을 늘려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실제로 이제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을 보면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지금 매출액이 23년도, 24년도 22조, 그 다음에 영업이익 1조 6천억인데 나쁘지 않은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업황 자체가 너무나 불확실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전기차 업계는 아마 꽤나 큰 격전지에 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살아남는 회사가 몇 개 없을 거고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닛산이나 도요타의 협업도 결국에는 살아남기 위한 협업이다라고 좀 평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전기차 업체가 전기차 보조금을 배제하고 얼마만큼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내년도 업황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전에는 결국에는 이제 LNF나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를 필두로 해서 양극재 소재 업체들이 먼저 랠리를 갔고요. 그 다음에 셀 업체들이 먼저 이후에 랠리가 많이 갔는데 예전에는 이제 을 같은 갑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여러 소재 업체들이나 셀 업체들이 지금 가격을 주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전기차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좀 비싸게 약 광물을 수입해서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갑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결국에는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가격을 낮추라고 좀 강요를 하게 되면은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업황은 한번 1월 이후를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비해서 다행인 부분들은 과집행한 부분들로 인해서 현금 유동성의 문제는 좀 안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아가기는 현재 위치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지만 추세적으로 한 이전에 있었던 주가인 40만 원과 50만 원대까지 올라가려면은 정말로 이 전기차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많이 보이게 되면 좀 그런 시그널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이 되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내연 기관이 다시 우세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지금은 신규 매수하기는 좋은 위치상으로는 좀 도전해 볼 만한 자리다라고 가정하지만 결국에는 대세적인 상승을 보여주려면은 뭔가 전기차 점유율이 올라가는 획기적인 기술이 나오거나 상용화가 되지 않는 이상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대해서는 일단은 내년도까지는 지켜보자. 여기서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 정도 전기차 업황에 대한 내년도에 얼마만큼의 좀 반등을 보여주는지 체크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외로 뭐 에코프로나 LNF 같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계실 줄 알았는데 삼성 SDI가 베스트 베스트 탑5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내년도에 2차 전지주들이 반등을 한다면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더 잘 갈까요? 아니면 셀 3사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셀 3사가 훨씬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년도 3월에 이제 공매도 재개한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도 공매도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은 지금보다 공매도에 집중적인 타겟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실제로
고인물은 좀 썩죠. 공매도가 재개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전부터 재개가 됐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제 조금 반도체 업체들은 더 오르고 2차 전지 업종들은 더 빠질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제 수평으로 가로 맞추고 공매도를 재개해야 될 부분들이 충분히 있지만 3월에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아마 2차 전지 업종들 전반적으로 조금 더 빠질 수 있고요. 근데 반등을 할 때 소재 업체들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결과물을 뽑아내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쪽으로 수급이 몰리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실제로 두 기업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견고한 이제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과 매출액도 매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성장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소재 업체들의 시간은 좀 끝났고 그래도 만약에 2차 전지 쪽 반등이 온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셀 업체 쪽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또 내년에 공매도 재개 관련된 이슈가 있죠. 2차 전지 관련주 그 시점을 기점으로 어떤 변화 보여줄지 여부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베스트 종목들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베스트 5 종목들입니다. 1위 한미반도체, 셀트리온, 유한양행, 두산에너빌리티, 삼성 SDI 올라와 있는데요. 김덕호 대표님께는 셀트리온 여쭤보도록 할게요. 참 작년 그 말에 주인공이었잖아요, 셀트리온이. 그런데 좀 올해 초 들어서는 계속 좀 밀리면서 지독한 박스권 장세 보여줬거든요. 그래도 좀 최근 들어서 이슈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올해 셀트리온 주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뭐 별일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이제 뭐 CDMO 쪽에서도 기대가 굉장히 컸었고 당연히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 속에서의 확장성들을 좀 주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셀트리온 자체에 대한 어떤 가치 훼손이 된 것은 거의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호 물질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출시하기 시작을 했고 특히 이제 미국 시장으로부터의 성장 발판들을 갖고 가게 됐던 좋은 기회들을 얻었던 회사 중 하나가 또 유한양인 것 같은 대형 그룹사들이 또 많이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 보더라도 셀트리온은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뭐 늘상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뭐 지금 또 다시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입법안에 대해서 이제 이 202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유예 기간에서 받을 수 있는 물량은 결국은 이 CDMO 물량들을 해소할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이 셀트리온 두 개 기업이 굉장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렵게 보면은 셀트리온은 굉장히 답답한 기업입니다. 그만큼 이제 주가 변동을 좀 탄력 있게 빠르게 올라오지 못했던 것이 좀 아쉬움이 있다고 친다면은 그래도 오히려 한 해 동안 굉장히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서도 꾸준한 실적을 만들었던 그리고 역시나 이제 주주들에게 다시 한번 연말에 그래도 훈훈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기업이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다면은 내년 역시도 큰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일단 셀트리온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뭐 비중 조절에 대한 정도만 참고하시고 꾸준하게 모아가시는 것도 하나의 필요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내년도 전망도 긍정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1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주상전화의 접수가 가장 많이 된 종목은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김진만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올해 여름에 19만 원까지 올랐었는데 현재 주가는 지금 8만 원까지 밀린 상황이에요. 뭐 한화 인도 이슈가 좀 큰 것 같기도 하고요. 반도체 오판 우려도 좀 큰 것 같긴 한데 올해 한미 반도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제 방금 이제 이전에 덕호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용두삼이라고 했죠. 비슷합니다. 가장 코스피 지표와 좀 비슷한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19만 원이었던 주가가 빠지게 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반반적으로 이제 국내 반도체 업황에서 돈이 빠지게 되면서 패시브 자금들이 같이 이탈했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는데 일단은 업황 자체나 이제 실제로 이제 회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됐다가 그 기대감들이 추가적인 부분들이 안 나오게 되면서 빠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뭐 엄청나게 거래량의 동반된 하락이 있던 부분들은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주가가 이제 줄줄 샜다라는 표현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TC 본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한미 반도체를 제외하고 TC 본더 시장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HBM 시장에서 한미 반도체의 TC 본더가 톡톡히 역할을 좀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뭐 우스갯소리로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한미 반도체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퀄 테스트에 실패한 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이렇게 그 기술력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상장한 이후에 노이즈가 계속 발생
발생합니다. 뭐 차세대 하이브리딩 TC 본더에 대해서 하이닉스가 하나인더가 같이 개발을 하고 이제 한미 반도체는 좀 배제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인더 쪽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이게 한쪽이 빠지면 한쪽이 올라야 되는데 한국 시장 특성상 결국에는 둘이 다 같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여전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회장, 부회장이 같이 자사주 매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평균 단가가 낮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주가보다 저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내년도 AI 업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사 차원에서도 그다음에 글로벌 애널리스트도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AI 반도체 수요에 대해서는 충분히 니즈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최근에 이제 에이직 같은 이제 맞춤형 반도체까지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HBM은 어딜 가든 쓰일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HBM 생산할 때 한미 반도체가 갖고 있는 TC 본더와 그다음에 차세대 하이브리딩 TC 본더는 쓰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뭐 기술적인 부분들도 추가를 해서 보시게 되면 한 13만 원까지는 충분히 내년도 초 시장이 괜찮다라고 하면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고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내년도 충분히 괜찮을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증시가 과연 트럼프 취임 이후에 버틸 수 있느냐 그 여부만 체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는 현저히 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반도체 업황 괜찮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런 부분들도 체크가 되니까 전하면은 너무나 높은 평단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뭐 한 번 정도 1월 20일 트럼프 취임 이후에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셔서 13만 원 이하의 평균 단가를 만들어 놓게 되시면은 충분히 기회는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 반도체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올 한 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종목은 바로 1위에 올라온 한미 반도체였습니다. 또 내 종목 포트폴리오 안에서 빼야 할 종목 어떤 건지 아니면 추가해야 될 종목 어떤 건지 궁금하시다 하는 분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